여러분 환영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밤중이겠지, 그죠? 깨어서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애기 이름 뭐지요? 김호덕 장로님. 아, 귀름이 지금 잘 보고 있지? 예.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를 먹는 자가 망해요? 쥐고기 먹는 거 봤어요? 돼지와 쥐를 먹는 자는 망하리라 그랬고, 돼지고기가 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는 돼지 삼겹살 하면 난리가 나죠. 칼에 뽑은 기별 2권 417에는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선병, 문둥병 및 암을 유발시키는 체액이 생기게 된다. 자, 여기 요즘 하도 이제 암에 대해서 연구가 많은데요. 암의 원인이 뭘까?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하면 뭐 생각납니까? 회충, 또 요충, 항문이 가려워 미치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막 입으로 회충 나오는 것도 봤어요. 알버트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암의 원인을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미생물로 판단한다 이랬고요. 요하네스 피비거는 어느 날 쥐의 위암을 관찰하던 중 그 속에서 기생충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기생충은 바퀴벌레를 매개하여 쥐로 옮긴다는 사실도 알았다. 바퀴벌레를 먹는 쉬궁지의 반수 이상이 위 속에 이 기생충이 있었던 것이다.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기생충이 있는 쉬궁지의 절반 정도가 위암에 걸렸거나 위암의 정부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바퀴벌레를 실험쥐에 먹인 결과 대부분의 쥐에 기생충이 발생했고 그 중에 몇 마리는 암이 발생했다. 그 위암을 이식할 수도 있었다. 아까 쥐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어쩌면 암과 연관이 있겠죠. 근데 여기 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기생충학 교재는 암의 원인과 관련된 기생충으로 최소한 4, 5개 종류를 지목하고 있다. 현재도 기생충에 의해서 암에 걸리는 게 한 너댓 가지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로얄 라이프 박사는 현대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3만 배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 현미경을 통해 그는 암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랬고요. 버지니아 리빙스턴은 암 환자의 체내에 대량의 미생물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이를 태초부터 감추어진 킬러라는 뜻에서 프로제니터 크립토사이드라고 명명했다. 또 알란 캔틸 주니어는 모든 연구에서도 암 기생충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암을 일으키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생충. 어떤 데는 구균, 간상균, 큰 구상체,
이스트 모양, 곰팡이 모양, 산에 의해 퇴색되지 않는 과립 등의 다양한 모양을 나타냈다. 구엔더 앤더라인은 독일 의사인데요. 혈액 속에서 생물체를 발견했는데 이 생명체는 모양이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일반 기생충에서 치명적인 병원소로 변하는 생물체였다. 그는 60년간의 임상을 통해 환자의 생명 속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존재함을 확인했는데 그것을 프로타이트로 명명했다. 홀다클락은요, 암이란 하나의 기생충에서 시작되었다. 기생충의 이름은 장흡충이다. 윌리엄 러셀은 실험한 모든 암 종양 세포에서 미생물들을 발견했는데 그 기생충은 세포 안팎에 존재했다. 폴라머는요, 1899년에 1278개의 암 세포 중 1130개에서 세포 안팎의 기생충을 발견했다. 그는 동물에게 암 기생충을 주사하여 동물에서 암을 만들었다. 이 암 기생충을 암이 없는 동물에 주사해서 암을 만들기도 했다. 잔 뉴점은 유방암 기생충이 피부암 같은 다른 종류의 암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이클 스캇은 암 조직에서 발견된 암 기생충은 인체 세포를 악성암으로 만드는 하나의 독성을 분비한다. 그럼 우리가 이 기생충이 암의 원인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생충을 우리 회충약 먹듯이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화이트 부인의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암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치료봉사 313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아까 바퀴벌레에 있는 기생충이 쉬러 가고 그게 쥐의 위장에 내장에 암을 일으키는데 쥐고기 먹지 말라 그랬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돼지에 관하여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어다고 말씀하신다. 이 돼지는 죽은 사체도 만지지 마라.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남편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안 먹어도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해준다. 여기 보니까 뭐도 하지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이 명령은 돼지고기가 식물로 적당치 못하기 때문에 주어졌다. 돼지는 오물을 먹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오물 청소기 돼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의 용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고기가 사람들의 식용이 되었던 때는 결코 없었다. 그 본바탕이 불결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어떤 동물의 고기가 건강에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가래법은 기별 2권 417에는 돼지고기는 온몸을 선병으로 가득 채울 것이며 특히 더운 기후에서는 문둥병을 발생시키고 기타 온갖 질병에 걸리게 한다. 이 나병, 문둥병의 근원은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균은 추운 데서는 무활동인데 더운 데서는 문둥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더운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고기를 먹고 예수님 당시에 뭐가 많았어요?
문둥병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뭐 함경도 문둥이가 없고 다 어디 문둥이에요? 뭐 경상도 문둥이는 원래 문동이죠. 그럴 문자, 아이 동자, 글 친구란 뜻이고, 이 문둥이는 원래 옛날부터 전라도 전라도 문디라 그러지. 왜? 날씨가 어때요? 따뜻하니까. 돼지고기를 음식으로 먹을 때 인류에게 가장 극렬한 고통을 가해주는 병들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생충 감염률이 얼마나 될까요? 2013년 12월 4일 어제 그저께지 그죠? 조선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기생충 감염률은 2.6%.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약 130만 명이 기생충에 감염돼 있다. 하지만 대변 검사로 진단되는 경우만 통계에 잡혔기 때문에 대변 검사로 진단이 안 되는 기생충 감염까지 합하면 감염률이 훨씬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주로 감염되는 기생충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실제로 담도암의 10%는 가은흡충이 원인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간이나 담도암은 뭐와 연관이 많아요? 간흡충. 애들은 또 요충이 좀 심하기도 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기생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가서 저 회충약 사 먹어야 될까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회충이나 요충도 있지만은 아주 작은 걸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되는 기생충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기생충을 제일 잘 죽일 수 있는 물질이 뭔가 하면 구리예요, 구리. 구리로 만든 게 뭡니까? 녹그릇이에요, 녹그릇. 이 기생충이 뼈가 있는 거 봤어요? 뼈가 없는 미물은 간이 없어요. 벼룩이가 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구리가 척추뼈가 있는 동물들은 다 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이 있는 생명체는 구리를 해독하고 구리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영양을 취해요. 근데 이 구리가 없는 미물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소리가 없는 파장만 받아도 아마 죽어버려요. 아까 제가 이제 바퀴벌레 얘기했죠. 강 집사 얘기로는 길에 그 싱크대 주위에 바퀴벌레가 꽤 많이 왔는데 구리솥 노수로 만든 솥에다 요리하고 뭐 녹그릇을 놔둔 뒤로 없어져 버려요. 쥐새끼도 다 없어져 버리고. 냉장고 안에 우리가 구리 조각을 넣어놓으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구리를 갖다 막 문대서 없어질까요? 아니면 구리에서 나오는 파장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릴까요? 파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추녀 끝에 보면 풍경 달아놨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덩그렁 덩그렁 소리 나면 이 구리 이온의 파장을 들은 뭐 벌레들 있죠. 미물들이 주변에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거 안 달아놓으면 막 법당 안에 막 지네가 기대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풍경을 다룬다. 그래서 성소 안에 뭐 뱀이 들어오고 그 지네가 들어오면 정갈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기둥을 다 뭘로 해버렸어요? 노소로 딱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몸도 뭐예요? 성소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가 많으면 좋겠어요? 못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녹그릇을 녹그릇에다가 밥을 먹으면은 다들 힘이 나.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이명하자면은 조금만 들면 팔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 녹그릇이 우리 식당에 이렇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근데 그거는 무거운 걸 들수록 힘이 더 난대. 그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구리에 의존하는 효소인 시트크롬 C라는 이 산화 효소가 있어요. 이거는 구리에 의존해서 있는 건데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이다. 세포의 이 에너지는 ATP에서 만들어진대. 시토크롬 C는 물에서 산소로 변하는 환원 반응을 촉매해요.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산소를 만들죠. 암 환자가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데 산소가 확 들어가니까 아궁이 불 때다 불이 죽는데 불이 어떻게 돼요? 활활 타듯이 에너지가 증가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리 성분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라이실 산화 효소가 구리 효소인데 이것은 몸의 결합 조직을 강하고 유연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반응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교차 연결 반응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철분 대사,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산소 공급을 많이 해서 힘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병을 옮기는 이물들을 퇴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특별한 거는 이 구리가 말이죠. 뭐와 연결이 되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주석과 같이 결합된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진규제라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진대. 이거는 살충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 거머리가 보면 뼈가 없잖아, 그죠? 녹그릇에다가 거머리가 있는 미나리를 담가 놓으면 이게 흐물흐물 빠져나가서 그 힘을 못 써. 우리가 민달팽이가 간이 없어요. 우리 옛날 10원짜리 동전이 구리성분이죠, 그죠? 이놈을 갖다 주변에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 이 민달팽이가 어떻게 될까요? 오도 못해. 주변이 전부 다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파장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이제 손님들이 꽤 많이 왔는데 다둔리에 계시는 우리 이제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왔나 그렇지? 목요일 저녁인가요? 와서 가지를 안 해. 뭔 얘기냐? 귀에 이 연골이 뼈가 녹아가지고 소리도 잘 못 듣고요. 고막도 다 인공고막을 했고 소변도 늘 싸고
얼굴에 뭐가 나서 계속 약 먹고 위장 안 좋고 에너지는 없고 매일 죽겠대. 그래서 이분이 또 다행인 것은 시킨 대로 잘해요. 시킨 대로. 그래서 우연히 식당에 이제 우리 강의하는 날 들렸다가 듣고는 곡식을 사가서 아침 점심 먹고 저녁 굶고 겨울에 추워가지고 살지를 못해서 다시 이제 원주의 아파트로 이제 나가려고 계획하던 차인데 요새는 집에 난로도 안 떼고 난방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한 2달 이상 했을 때 그 사이에 계속 전화가 오지요. 한 번에 전화가 와가지고는 아유 제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어떻게 또 살아납니까 하니까 배가 생긴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겠더니만 하도 아파 변기에 앉았더니만 뭐가 덩어리가 큰 게 쏙 빠지더니만 그 시로 다 나버렸대요. 그리고 소변 자주 보는 것도 없고 다 나았대. 그러고는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즉 지난 금요일날 와서 자기 좋아진 걸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그 그릇에 물 그냥 방에 떠놓고 자면 돼요. 머리맡에 떠놓고 자면 더 좋기도 하고 이랬더니만 그냥 사각 그릇에다 물을 떠가지고 양쪽 머리맡에다 놔고 잤대. 근데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어젯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머리맡에 물 떠놓고 잔 게 그게 굉장히 효과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참 이 파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곤란한데 이 사람 이 원리도 잘 몰라요. 왜요? 왜 모를까요? 큰 맹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컴퓨터를 할 줄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 이상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또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했을까요? 멸하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것들을 봤는데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위기서에 보면요, 뭐 부정한 걸 만지면 다 언제까지 부정해요? 저녁이 되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이걸 몰랐어요. 이게 도저히 왜 밤만 되면 왜 이게 정결케 되고 해가 져야 정결케 되고 그전에는 낮 동안에는 아무리 정결케 하려고 그래도 정결해지지 않고.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2013년 12월 19일자인데요. 이 수면 중에는 우리 뇌가 60%로 줄어든대. 이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밤 9시 이후에 하는 공부는 효과가 없다 그랬죠. 그 대신에 이 뇌를 통해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뇌에서 안 쓰고 어디로 갈까요?
위가 비어 있으니까 치료하는 대로 가는데 연구진은 수면 중 뇌세포가 60%나 줄어들기 때문에 노폐물 제거 과정이 깨어 있을 때보다 10배 가까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몇 배나 증가돼요? 10배. 우리가 몰랐지만 일찍 잤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 그죠. 병의 원인이 균이 아니고 균이 번식하는 배양치라면 이 노폐물을 빼는 기능이 밤이 10배나. 자, 그랬죠. 우리 몸의 세포가 매일 교환되는데 하루에 내 몸에서 죽어가 나가는 세포의 고기가 최하 600g에서 1kg가 죽어서 나간데 그걸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쌓이게 되고 피가 썩게 되고, 그래서 늦게까지 잠 안 자면 머리 끓고요? 몸도 끓지, 그죠? 혈액 속에 뭐가 많아가지고 노폐물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 독성을 빼주지 않으면 이 세포 찌꺼기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대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일으키는 병이 뭔가 하면 레이건 대통령이 앓았던 병, 알츠하이머, 대처수상이 앓았던 치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잠 제때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대통령 안 된 거 고맙게 생각해요. 노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 보니까 잠을 안 잤을 때 우리 몸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죠, 그죠? 예. 그래서 자연은 그 법칙이 범해지지 않는 한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힘과 활력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엄숙한 호소 62페이지.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수면을 취함으로 원기는 회복된다. 시대소망 311회. 그래서 여기 조앤 로버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은 깜깜할 때만 멜라토닌이라는 면역 호르몬을 생산한다. 멜라토닌은 질병과 싸우는 호르몬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금만 빛이 있어도 멜라토닌의 생산은 중단된다. 어두운 밤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준 자연치유법이다. 자연치유법이다. 네, 다니엘 더블 조세리는 이런 말을 했지요. 휴식이란 회복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 격언에는 좋은 밤을 찾다가 좋은 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까? 예. 좋은 밤을 찾다가 좋은 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소재인데요. 사람만이 정결케 되는 게 아니고 목기든 의복이든 가죽이든 부대든 그릇이든 물에 담가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라. 어디에 담그니까? 여러분, 제가 물 얘기 많이 했습니까? 물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정결케 한다는 거. 우리 어머니 막 녹그릇에 물 떠놓으면 좋다니까. 그릇 생긴 데마다 방에 다 떠놨어.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가 봐. 너희는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세상은 아침부터라 하지만 또 밤 12시부터라 하지만은 성경의 하루는 그래서 여러분 해지기 전에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받기에 부대처가 생기지 않게 해주고 이 잠이라는 거룩한 예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고 아침에 생명의 부활로 소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